또 이제 그 새로운 걸 가지고 또 이제 한번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금묘화실에 거기서 이제 배우자 자리 동향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사주를 볼 때 항상 재관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제 관이 여기에가 있고, 관이 경신으로 가을에 경금이 굉장히 그 강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자진 수국으로 수도 잘 좀 닦여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일간 간목은 꽃을 좀 잘 피우고 있죠. 그죠? 만약에 이게 갑인이면 꽃을 못 피운 거예요. 등치에 비해서 꽃이 너무 작아. 그러면 좀 맹해. 왜냐하면 간목이 등치는 이만한데 꽃은 이만하게 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화는 표현인데 말주변이 없어. 표현을 요만큼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게 똑똑하지 못하죠. 근데 갑 5에 정화니까 나무와 꽃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꽃이 핀 거예요. 나무가 그 정도 크기인데 꽃도 그만큼 활짝 핀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으니까 표현력이 되게 좋죠. 그건 이제 명랑하다 할 수 있죠. 근데 되게 이사주를 공부한 사람이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들었어요. 상관. 이게 상관이에요. 그죠? 이게 상관, 여자는 상관이면은 남편을 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잖아요. 상관이어서 무조건 배우자랑 덕이 없다. 근데 배우자 자리에 가보니까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들었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나쁠 때가 있고 나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기는 요 상관이 발동을 했는데, 이 화가 이게 이제 화죠. 그죠? 이제 쟤는 논하지 않고 지금 관만 논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남편이 진토를 끌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됩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여자는 관을 또 조금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가 어느 정도 꽃은 좀 잘 피웠는데, 이 화가 경금을 완전히 녹일 정도로 강하냐 약하냐 이걸 봐야 돼요. 이 금이 이 화에 의해서 녹일 정도, 이 화가 금을 완벽하게 녹일 정도가 됐다, 지나치게 녹인다 그러면 이 사주는 남편이 잘 못 됩니다. 남편이 이 경신이란 금이 재련이 된 게 아니죠. 녹아가지고 흐물흐물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 덕이 없고 남편하고 이혼수가 걸려요. 남편이 안방으로 못 들어와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이 화가 경금을 덤벼도 경금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그냥 가벼운 정도. 여자 주먹으로 때려봤자 뭐 시원한 정도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투정을, 식상으로 어쩔 때 투정을 부려도 이 사람한테는 애교로 보이는 거예요. 애교. 근데 이 밑에를 보면 여기가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죠. 그죠? 화국. 경금이, 요거는 경금이 록을 나서 똑똑해요. 자기가, 이게 록이라고 그럽니다. 요 경신을. 록. 우리가 녹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록을 놓은 사람들이 되게 명예가 있어요. 예전에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 관리잖아요. 관리는 명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이거는 경신이 강한 거야. 그리고 화가 지나치게 박진 않아. 너무 박진 않아. 근데 요거는 인호술이 됐으니까 나무가 거의 다 탈 지경이야. 인호술 화국이 돼서.
화국이 되면 그냥 화보다 몇 배나 센 겁니다. 인호술 화국이 됐으니까. 거기다 병화가 떴어. 금은 약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편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방에 들어오면 경금이 녹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이 발동해서 이혼수가 걸려요. 이건 이혼수야. 배우자궁에서 남편을 너무 많이 쳐버려. 녹여버려. 아예 들어오는 순간 녹아. 이거는 용광로 속에. 요거는 이제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요거는 남편 입장에서 화로 비춰줘가지고 명예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남편 입장에서는 명예가 되는 거예요. 이 안방에 들어가면 적당하게 나를 비춰줘. 아유, 얘가 그래도 나 온다고 따뜻하게 데워놨네. 또 적당하게 불빛을 비췄네. 뭐 이렇게 이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명예가 있는 거죠. 요 정도는. 근데 요거는 명예가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나를 녹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안방에 들어가기가 너무 겁나. 그러니까 남편이 도망가죠. 살려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남편 사랑을 좀 받아요. 남편 사랑을. 그럼 남편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여기도 이제 나무가 성장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또 아름답게 꽃을 피우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신 남편한테 여보 물 좀 떠다 줘. 이러면 이 사람은 신자 수국을 해서 이게 수국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남편이 시원한 물을 이렇게 갖다 줘요. 수생목을 해줘. 남편이. 금생수를 해서 여보 나 목말라 이러면 이렇게 그래? 그럼 얼른 물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인호술이 됐으니까 목이 더 마르죠. 이 사람은 목이 엄청 마르잖아요. 인호술이 됐으니까. 그럼 여보 물 좀 갖다 줘.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을 만들 줄도 몰라. 물을. 여기는 물이 신자 수국이 됐으니까 신자 수국이면 이게 좀 큰 물이 되는 거죠. 큰 물. 이 정도는. 그래서 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정도로 간목을 충분히 성장시켜 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수라는 게 뭐냐면 요 간목한테는 남편의 사랑이 돼요. 애정 같은 게 돼요. 어유 그래 우리 아내가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지. 아름답게 꽃 피도록 내가 수생목을 열심히 해줘야지. 이러니까 이 간목이 더 기가 살고 남편으로 인해서 더 기가 살아. 남편 사랑을 받아. 목마르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물을 떠다 줘. 그것도 적지 않는 물을. 근데 여기는 진짜 갈증이 나서 갈증이 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불에 타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남편 보고 여보 물 좀 떠다 줘 그랬더니 이 물이 너무 작아. 이게.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받쳐갖고 오는 거야. 집안에 불이 났으면 진짜 양둥이 있는 물을 갖다가 퍼부어도 안 될 판인데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오는 형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답답한 거예요. 남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남편 사랑인데 남편 사랑이 이렇게 오다가 다 증발돼 버려. 물 떠갖고 갈게 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여기 오면 열기에 다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답답한 남편을 믿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무능해서 자기는 쳤다고 그래. 이건 남편 입장에서는 명예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적당하게 명예가 이렇게 경금을 적당하게 비춰주는 게 되지만 요거는 요 관이 아예 자기를 갖다 녹여버리려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생활도 잘 못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안방만 들어오면 다 녹여버리고 배우자 자리에서 제대로 녹여버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수월의 경금이니까 가을의 금이니까 그래도 지가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니까 또 한가닥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을철에 태어났는데 내가 난데 하고 이제 딱 나타나. 근데 나타나서 딱 봤더니 살다 보면은 점점 남편이 무능해져요. 화만 보면 발발발발 떨어.
녹일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남편한테는 화가 뭐예요? 관이죠.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 못해. 직장만 가면 발발발발 떨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사냐고. 어?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 사주는 이 경신이란 남편이 수국을 이뤄서 충분히 이 여자가 목마르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령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몸도 잘 아파요. 왜 몸이 잘 아프냐면 자기 뿌리가 인이죠. 그죠? 인 뿌리가 타버려서 그래요. 인 뿌리가. 이게 텄어. 이게 인 뿌리가 텄어요. 여기는 묘목이라 이게 뿌리가 안 탔어. 이게 인호술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탔고, 이거는 안 탔고, 그리고 여기는 물이 충분하고, 여기는 물이 충분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식도 잘 안 돼요. 왜? 배우자 자리, 아니, 자식 자리에 있는 병화로 인해서 남편도 녹여버리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가 더워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내가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은데 자식이, 이게 식상은 자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식상은 자식으로 보는 데다가 이렇게 자식 자리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남편과 자식 자리가 합세해가지고 나를 더 태우는 거죠. 어? 이게 나를 더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식이 안 돼. 이게 자식 때문에 내가 골탕을 먹어. 자식만 보면 천불이 나. 화가 막 끌어올라. 이게 이 화죠. 그죠? 화를 보면 막 화가 나. 이게 지나치게 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자식이 태어나고 남편이 적당하게 명예가 빛나는 거야. 자식이. 그 자식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 상관, 오를 상관으로 보죠. 그죠?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논하면 절대 안 돼요. 요거는 상관을 애교로 보는 거예요. 녹이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 아름답게 비춰줄게.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애교가 되는 거고, 요거는 남편한테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엄청 지랄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싸대죠. 화가 많으니까. 그리고 감정적이잖아. 애교가 아니라 남편을 내질러버리는 거죠. 너같이 무능한 남편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차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육친 어떤 거 하나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 이게 관이 어떤 동향을 보이는가, 어떻게 관이 움직였나, 이런 걸 보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논리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남편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육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육친에 얽매이면. 이렇게 같은 배우자 자리에서도, 글자에 의해서, 어떤 성향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요거는 화가 적당하죠. 그럼 A가 있는 거예요. 인정이 많아. 이게 그 명랑해. 근데 요거는 화가 너무 많죠. 많은 거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랬죠. 다자모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없어. 이건 A가 있어. 이거는 명랑하지 않아. 항상 고조되어 있어. 막 긴장 상태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육친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똑같은 상관이 있는데도 그 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